안녕하세요. 당신의 내일이 다시 청춘처럼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아들, 딸 같은 건강주치 청년 김 박사입니다. 밥은 먹었니? 라는 안부 인사가 있을 만큼 우리에게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함께 밥을 먹던 사람이 곁을 떠났을 때, 식탁에 홀로 남겨졌을 때, 식사는 때로 가장 외롭고 힘든 숙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내일 청춘에 도착한 편지는 바로 그 외로운 식탁에서 시작된 몸이 보내는 절박한 SOS 신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 박사님, 저는 3년 전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는 올해 68 된 할머니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 저희 집 부엌은 늘 시끌벅적했습니다. 제가 보글보글 찌개를 끓이면 남편은 옆에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며 아이처럼 킁킁댔죠.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저희 집 부엌은 소리를 잃었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나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채울 뿐이죠. 혼자 차려 먹는 밥은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리를 할 의욕도 잘 차려 먹을 기운도 나지 않더군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제 식사는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뜨거운 밥에 찬물을 말아 친정엄마가 물려주신 낡은 항아리 속 장아찌 하나 혹은 김치 한 조각을 얹어 먹는 게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입맛이 없어 몇 숟갈 뜨다 마는 날이 부지기수입니다. 굶지만 않으면 됐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건 두어 달 전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옷을 갈아입다가 팔뚝에 시퍼렇게 피어난 멍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어디에 부딪힌 기억이 전혀 없는데도 말이죠. 처음에는 내가 잠결에 어디 부딪혔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정체 모를 멍은 하나둘씩 늘어갔습니다. 허벅지, 종아리, 심지어 손등까지. 제 몸은 마치 누구에게 맞기라도 한 것처럼 얼룩덜룩해졌습니다. 멍은 한번 생기면 종처럼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시퍼렇던 멍이 누렇게 변했다가 희미해질만 하면 그 옆에 또 다른 멍이 생겨났죠. 저는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몸에 무슨 큰 병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혹시 TV에서만 보던 혈액암 같은 건 아닐까?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꼬리와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자기 살기 바쁜데 아픈 엄마까지 짐이 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긴 소매 옷으로 팔에 멍들을 가린 채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지난 주말 딸아이가 예고도 없이 반찬거리를 한아름 사들고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냉장고가 텅 비었을 것 같아서 왔지? 딸은 제 팔을 붙잡고 부엌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옷소매가 살짝 걷어 올라가면서 팔뚝에 멍자국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엄마, 팔이 왜 이래? 어디 넘어졌어? 딸의 경악하는 목소리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데 딸은 대답을 기다릴 새도 없이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을 한참 동안 말없이 들여다보더군요. 텅 비다시피한 냉장고 안에는 제가 먹다 남은 물에만 밥 한 그릇과 김치통, 장아찌통이 전부였습니다. 그 모습을 확인한 딸아이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밥만 먹고 반찬은 하나도 안 먹으니까 혈관이 약해져서 그렇잖아. 이건 그냥 멍이 아니야. 몸이 보내는 SOS 신호라고. 제발 엄마 몸 좀 아껴줘. 저는 딸의 그 그렁그렁한 눈을 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내가 무서워했던 그 몹쓸 병이 아니라 내가 매일같이 외면했던 나의 부실한 식사가 이 모든 일의 원인이었다니요. 외롭다는 핑계로 제 목을 이렇게까지 방치해왔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큰 충격과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김 박사님, 정말 제대로 먹지 않으면 이렇게 온몸에 멍이 들 수도 있는... 어머님, 편지를 읽는 동안 텅 빈 식탁에 홀로 앉아 계셨을 어머님의 그 깊은 외로움이 전해져 제 마음도 저릿했습니다. 멍든 팔을 가리기 위해 긴 소매옷을 입으셨을 때 그 불안한 마음과 따님의 눈물 앞에서 모든 것을 깨달으셨을 때의 그 충격은 또 얼마나 크셨을까요? 하지만 어머니, 따님의 말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신호입니다. 어머님 몸에 생긴 정체 모를 멍들은 무서운 병이 아니라 어머님의 식탁에 사랑과 색깔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몸의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어머님의 몸은 반드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아들 김 박사가 어머님의 식탁을 알록달록한 무지개로 채워드릴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째, 멍의 범인은 약해진 혈관. 범인을 도운 것은 영양소 도둑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튼튼하고 유연한 고무관과 같죠. 그런데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비타민 C와 혈관에 상처가 났을 때 피를 멎게 하는 응급 구조대원 비타민 K가 부족해지면 혈관은 낡고 푸석푸석한 고무관처럼 변합니다. 이렇게 약해진 혈관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터져 피가 새어나오고 이것이 바로 우리 눈에 멍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주로 드신 밥과 김치, 장아찌 식단에는 안타깝게도 이 비타민 C와 K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짠 반찬 속 나트륨은 혈관 건강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수 있죠. 즉, 어머님의 멍은 영양 결핍으로 약해진 혈관이 보내는 명백한 SOS 신호였습니다. 둘째, 무지개 식단으로 혈관에 영양제를 선물하세요. 이제부터 어머님의 식탁에 무지개를 띄워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딱 한두 가지 색깔의 채소나 과일을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빨간색 파프리카나 토마토에는 혈관을 젊게 하는 라이코펜이 풍부합니다. 초록색 시금치나 브로콜리에는 멍을 막아주는 비타민 K의 왕입니다. 노란색 단호박이나 귤에는 비타민 C가 가득 들어있죠. 보라색 가지도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거창한 요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밥 지을 때 말린 표고버섯 몇 개를 넣거나 계란찜에 잘게 썬 파프리카를 넣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셋째, 단백질이라는 혈관 보호막을 꼭 챙겨 드세요. 혈관 자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기본 재료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혼자 계시다고 고기나 생선을 챙겨 드시기 번거로우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달걀과 두부를 가까이 해보세요. 부드러운 순두부찌개, 고소한 들기름에 부친 두부, 속 편한 계란찜은 어떠신가요? 이런 부드러운 단백질은 소화도 잘 되고 어머님의 약해진 혈관벽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보호막이 되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시간이 더는 외로운 숙제가 되지 않도록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마음 맞는 이웃이나 친구를 초대해 간단한 점심을 함께 드셔보세요. 혼자 드실 때는 좋아하시는 라디오 방송을 틀어놓고 진행자와 함께 식사하는 기분을 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동네 복지관의 요리교실에 등록해 새로운 음식을 배우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식탁이 즐거워지면 어머님의 몸과 마음은 저절로 건강한 청춘으로 돌아갈 겁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시면서 홀로 식사하시는 부모님 생각에 가슴이 철렁하신 자녀분들도 또 혼자 차린 밥상 앞에서 외롭게 숟가락을 들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계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될수록 한 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려 식사는 잘 하셨는지 꼭 여쭤봐 주세요. 그리고 홀로 식사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오늘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반찬 하나라도 더 꺼내어 꼭꼭 씹어 드시길 바랍니다. 그 한 숟가락이 바로 내일의 건강한 청춘을 만듭니다. 네, 오늘 내일 청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디 오늘 저녁 식사는 사랑과 영양으로 가득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가슴 따뜻한 사연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빛나는 내일 청춘을 응원하는 청년 김 박사였습니다.